한화 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 이글스 이야기 이글수다. 안녕하세요, 클리어입니다. 2020년 5월 23일 대 NC전으로 시작된 연패 기간을 지나 결국 2020년 6월 14일 두산을 상대로 연패를 끊었고, 이어 열린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며 2연승으로 팬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연패라는 긴 터널을 나오지 못할 것 같았던, 경기만 하면 질 것 같은 모습을 보인 한화 이글스였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18연패 기간 동안 실망도 많이 했으며, 그 사이 감독이 교체되는 등 여러가지 일들이 많았던 한화 이글스였습니다. 특히 18연패가 종료된 6월 14일 공식 홈페이지에는 팬들에게 사과문까지 올라오며 식어버린 팬심을 다시 뜨겁게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과연 한화 이글스가 다시금 일어서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한화 이글스는 어떻게 리빌딩을 진행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18연패를 하던 중 지난 2020년 6월 7일 한용덕 감독의 사퇴 이후 감독 대행을 맡은 최원호 감독 대행은 기존 1군 10명을 2군으로 보내고 2군 10명을 1군으로 올리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또한 미완성 유망주 노시환을 4번으로 기용하는 파격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팀의 미래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이야기를 했고, 팬들도 수긍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연패가 길어지고 18연패에 가까워지자 최원호 감독 대행은 경험 없는 초보 감독의 티를 냅니다. 본인이 2, 3일 전 이야기했던 내용을 지키지 못하고 타순을 변화시켰으며 6인 선발 체제는 도입도 못해보고 종료되었습니다. 차라리 언론에 이야기하지 않고 먼저 진행하는 편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한편으로 달리 보면 자신의 실패를 빠르게 인정하고 수정 보완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있는 것이라 감독 대행에 대한 평가는 유보하는 편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팀은 어떻게 승리를 하게 되었을까요? 사실 이 팀이 승리하게 된 공식은 베테랑과 신예의 공존이었습니다. 현재 KBO 리그에서 가장 야구를 잘하는 나이대는 8호 9초로 80년대 후반 그리고 90년대 초반생들이 리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이대 한화 이글스에서 잘하는 선수가 누가 있나 라고 생각해보면 딱히 없습니다. 그나마 90년대 중반 태생인 하주석과 80년대 후반 태생인 최재훈 정도가 있겠네요. 그런데 13일 경기에서는 89년생인 양성우가 3타수 1안타 1득점을 하며 공격에서 제 몫을 했고, 14일 경기도 89년생 최재훈이 2타수 2안타 1홈런 1타점 2득점으로 타선을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고참 야수인 김태균과 이용규가 2경기 동안 5안타 3득점을 올리며 제 몫을 했고, 신예인 정은원, 노시환, 노태영 등이 안타를 치며 그 뒤를 이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볼 수 있었던 신구의 조화였습니다. 좋은 팀일수록 베테랑과 신예들이 모두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동안 베테랑들이 삽질을 하며 신예들을 기용하지 못할 정도로 쫓기는 모습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베테랑들을 모두 라인업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이해하시겠지만 회사에 있는 선배들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경험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입사원으로 입사해서 그 경험들을 직간접적으로 배우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한화 이글스의 모습은 신구조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야구는 게임이 아니니까 무조건적으로 어린 선수들만 출전시킨다고 선수들이 알아서 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베테랑들만 먼저 쓸 수는 없는 것이겠지요. 공정한 경쟁,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좀 더 컨디션이 좋은 선수, 좀 더 잘하는 선수가 주전으로 나오게 된다면 그때야말로 팀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고, 비슷한 수준의 백업이 존재한다는 것은 당장은 주전으로 나오더라도 언제든지 밀릴 수 있다는 긴장감이 생기고, 그로 인해 좋은 경쟁의 선순환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대량 1군 말소가 있었던 8일 이후 10일이 지난 시점인 18일 과연 어떤 선수가 올라오고 어떤 선수가 주전 라인업에 올라올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앞으로의 한화 이글스를 보며 느낄 수 있는 재미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또한 그동안 2군에만 있어서 1군 마운드에 오르지 못했던 황영국, 문동욱 등 새로운 얼굴들도 마운드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과연 이들이 솔리드한 모습을 얼마나 오래 보여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늘 그나물에 그 밥 같던 불펜진에서 새로운 얼굴들이 가세하며 좀 더 힘을 보탤 수 있으니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하지만 두산전 2연승에는 그림자도 있습니다. 바로 호잉의 타격감 저하가 생각보다 오래간다는 것입니다. 데뷔 첫 해부터 바깥쪽 낮은 공에 약점이 있던 호잉은 작년에 그 약점에 대한 대처법을 제시하지는 못했지만 올해도 함께하기로 했고, 결국 현재까지는 바깥쪽 낮은 공이란 약점을 극복하고 있지는 못하는 모습입니다.
모습입니다. 예년과 같은 상태라면 선수 교체라는 카드를 꺼내겠지만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제대로 된 외국인 선수를 수급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기에 그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이래저래 참 고민이 많을 듯한 감독 대행이겠지만 그래도 결정을 해야 하고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이 든다면 호잉의 타순을 7번이나 8번으로 마치 호잉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처럼 하위 타순에 놓고 이 선수를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18년 개막 후 6경기 동안 7번 타자 호잉으로 타격에 대한 부담감을 줄여준 후 중심 타선에 들어갔던 과거를 생각해보고 과연 현재의 호잉이 중심 타자의 부담감을 이길 수 있는 멘탈인지 그리고 그 부담감을 스스로 떨쳐낼 수 있는 상황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소 일주일 정도는 7번이나 8번 타순으로 호잉을 내려보는 것도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제 총 144경기 중 36경기를 끝냈습니다. 18연패를 했지만 아직도 108경기가 남았습니다. 예로부터 108이라는 숫자는 많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많은 경기가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즌을 포기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신구의 적절한 조화를 통한 뎁스의 강화, 전임 감독이 그렇게 외쳤던 뎁스의 강화가 이번 시즌이 끝나기 전에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한화이글스의 6주차 리뷰를 마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패의 원인과 연패 탈출의 원인 그리고 향후 이 팀의 방향성에 대해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한화이글스 팬들이 이야기하는 한화이글스 이야기 이글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클리어였습니다. 끝!